오늘은 여러분이 소위 공부라고 생각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업 기획, 기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획이란 말은 여러분이 시험 과목에 따라 어떤 교육형은 정책 기획이라 하고 어떤 교육형은 사업 기획이라고 합니다. 기획이라고 써져 있으면 이것이 되죠. 근데 기획이 생소하잖아요. 여러분한테 나타나는데 뭐요? 기획이 뭐요? 단어가 생소한데 전문직은 여러분은 말로 표현하고 또 글로 표현하는데 전문직은 교육청의 의사를 기획이란 것으로 표현해서 공문을 내려보내고 뭐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획으로 말하는 게 교육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기획이 굉장히 중요해서 교육부에서 시험 볼 때는 아예 기획만 보다가 요새 논술도 들어갔잖아요. 전국적으로 기획을 시험 과목에 안 넣는 교육청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 제가 장학사 공부할 때는 기획은 시험 안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표현하냐 이걸 중심으로 기획을 말하는데 이 기획이 여러분들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용어가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가 아닌 생소한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선 마음에 다가오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흔히 계획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고 많이 했는데 기획이란 말은 기획부서 이런 거나 들어봤지 우리가 기획을 해본다 이런 말 학교에서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생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과 계획의 차이를 이야기하면 이것은 동사적인 의미,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이고 이것은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결과물입니다. 이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명사라고 할 수 있죠. What to do에 답하는 생각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하는 생각이라 만들어가는 도출 과정을 적은 것이고 이것은 만들어진 결과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도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만들어진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획서를 많이 봤죠. 만들어진 거. 설계도는 여러분 일반인으로서는 잘 안 보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이 설계도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적은 것이고 그리고 이미 결정되어진 일을 이렇게 하라 하고 적어진 일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행 스케줄이고 여기는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자, 여기서 기획과 계획을 이렇게 말해도 썩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해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기획이란 말에 앞에 사업이란 말을 붙인 교육형이 있고 정책이란 말을 붙인 교육형이 있습니다. 둘 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왜 교육청에서 교육에서 사업이냐?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인은 움직이는 동인은 무엇일까요? 돈이 되겠죠. 돈.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교육을 하기보다 돈으로 사람도 사고 뭐도 하고 해서 하는 것이라서 어떤 교육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사업기획안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교육청의 교육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의 방점을 찍으면 정책기획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안이나 사업기획안은 그냥 똑같이 보세요.
그래서 사업기획안은 반드시 예산서가 있다. 뭐 이것도 아닙니다. 사업기획안을 할 때 예산서를 작성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시험 문제에 안 나오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그냥 동의어로 보시면 되고요. 계획은 많이 들었는데 기획은 생소하다.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변별력이 생깁니다. 변별력이.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캠프 계획서를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교장할 때 이제 학생들이 캠프에 있는 것을 갔습니다. 갔더니 낮에 갔는데도 선생님들이 다 주무시고 계시고 오늘 낮처럼 눈이 다 부어갖고 나와요. 그 눈을 부비면서 나와요. 아니 학생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낮잠을 자다니 임장지도가 안 됐잖아요. 학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선생님들이 구상권을 행사해갖고 4천 몇백만을 물어냈다 어쨌다 이런 게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낮잠 자고 있고 애들이 있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은 임장기도 아니고 책임 안 했으니까 구상권 나오고 그 사고에 대한 책임. 구상권이 뭐냐고요? 구상권은 일단 학생들이 다친 손해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물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교사한테 있다고 생각할 때는 다시 교사한테 학교나 교육청이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상권이라 하는데 구상권 행사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학생들이 활동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했더니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교관들이 선생님들 저기 가서 쉬시고 계시라고 오지 못하겠어요. 아니 선생님이 교관 말을 들어야 됩니까? 교관이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 교육의 주체가 누굽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부장님 혼자 따라다니더라고요. 부장님 혼자 따라다니면 너무 힘든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저라도 따라다녀야죠. 부장님 혼자 24시간 학생과 같이 임장기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계획서에다가 몇 시부터는 어느 선생님, 몇 시부터는 어느 선생님, 몇 시부터는 어느 선생님, 어디로 가고, 장소가 어디고, 선생님 이름 써놓고 뭐고, 이걸 잘 해놓고 그 다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선생님들이 정위치에 쫙쫙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할 수는 없지만 순번대로 돌아가서 여기에 계획서에 적어져 있는 그것은 정확히 잘 지킨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육청에서 창의적인 계획 하시오, 뭐 인성적인 계획을 하시오 해가지고는 그 말을 하나만 합니다. 즉 교장이 캠프에 가면서 애들 열심히 지도하세요 하는 소리는 뭐 하나마나 하는 소리예요. 그냥 네는 하지만 어떻게가 없어요. 근데 기획에는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돈을 얼마 쓰고 시간은 어떻게 하고 이걸 자세히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적어 놓은 기획을 해서 그 계획서를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캠프를 보냈더니 잘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교재에 가볼 것도 없이 선생님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라고 적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잘하고 오세요 하면 낮잠 자지만 몇 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하고 어느 활동에는 어느 선생님 보고 하면 자기 건 정확히 하시는 의무감도 있고 또 그 사명감도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장이 기획을 잘못한 거지 선생님이 낮잠 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획을 잘한 것과 못한 것과는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에다 내보낼 때 교육 잘하세요가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자세히 써주면 학교가 잘 움직인다. 그래서 기획을 잘해야 교육이 잘 된다. 그래서 장학사는 기획으로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 교수학습 과정안도 기획으로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교수학습 과정안을 2줄로 쓸 수 있고 2페이지로 쓸 수 있고 10페이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어느 때는 어쩌고 과정안이 세밀하게 있으면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 그 과정안을 딱 들면 그대로만 하면 되겠다. 즉 연기하듯이 써져 있듯이 잘 되어 있으면 일이 쉽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획을 보는 사람이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군 쉽고 잘 알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잘 쓴 겁니다. 과정안을 보고도 이 수업을 어떻게 할지 쩔쩔매고 있으면 이 과정안이 좋은 과정안이 아니고 그것만 딱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계획이 수업이 쫙 나오면 잘 되듯이 마찬가지 이 공문 기획이 가면 학교에서 알았어 이렇게 하라는 소리군 잘하면 잘 된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기획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캠프 계획서 같이로 그렇게 쓰는 걸 일상적으로 합니까?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을 매 시간마다 쓰려면 힘들지요. 특별히 공개 수업이나 특별히 연구 수업이나 이럴 때 더 쓰고 또 어쩌다 또 일주일에 한두 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문을 계속 쓰는 건 아닙니다. 비일상적입니다. 어느 때가 되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형적이지 않습니다. 정형적이란 게 뭐죠? 딱 틀이 정해져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수학 수업 다르고 또 등산 다르고 물놀이 갈 때 다르고 캠프 계획서가 다 다르듯이 상황에 맞게 하기 때문에 한 가지 틀로 가지 않는다. 한 가지 틀로 가지 않으니까요. 중구난방입니다. 교육이 기획안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기획에 보면 여기에 가로치고 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제가 나서 확정되면 이게 떨어지고 결제가 나기 중에 막 만들고 있는 중이면 가로 열고 안. 지금은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결제가 뚝 떨어지면 기획이 계획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한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장학사들은 여러분 이걸 보면 교육청에 실수한 게 참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교육청에 실수한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어쩌다 보면 이게 학교에 내려온 거에도 뭐뭐 계획 안 하고 써져 있어요. 이거 딱지를 떼지 않아갖고 아직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소리나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결제 나기 전까지는 아니고 결제가 나서 시행할 때 학교에 보낼 때 외부로 보낼 때는 이걸 떼고 보내야 됩니다. 왜 기획이란 그러면 뜻이 뭐냐 할 때 비일상적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하거나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규정이 필요할 때 지금 교육청에서 한참 교권 보호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싶다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왔습니다. 그처럼 이 규정이 필요할 때 이때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여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을 기획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중, 뭘 하고 있는 중 이런 것들을 기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자 먼저 기획에는 이런 것들 다 담아지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많은 말들이지만 이와 같이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자, 교육 비전을 제시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은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북쪽으로 가자 하면 북극성을 보면 북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북극성이 그게 비전이 될 수 있어요. 북극성을 보자. 그러면 북극성을 보는데 가까이 갈수록 북극성은 멀리 떠서 하늘 위에 있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방향이지 정확한 지표는 아니다. 그래서 지표는 이 비전을 어떤 표지판, 그게 뭐니까 북극이잖아요. 북극은 땅에 딱
내려 있지만 북극성 떠 있잖아요.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 아니 비전, 그리고 딱 거기에 표식이 정확히 있어서 어느 지점을 딱 가려줄 때는 지표가 되죠. 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마찬가지 비전처럼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 동쪽으로 간다, 북서쪽으로 간다, 동남쪽으로 간다, 서쪽으로 가다는 이렇게 상당히 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목표가 되면 딱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간다 하면 강릉도 있고 주문진도 있고 뭐 속초도 있는데, 목표가 되면 속초라는 목표가 딱 있는 겁니다. 동쪽, 서울의 동쪽 정동진, 뭐 그쪽 방향인 셈이고, 이것은 딱 어디냐, 고성으로 갈 것이냐, 정동진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정해서 딱 지정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방향도 그쪽을 뭐 서쪽 방향, 인천 쪽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한 게 방향이고, 방침은 인천을 가되 지하철로 가는 방법,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인천을 가는데 당신만 자가용 있다고 자가용 타고 오지 말고 누구나 다 지하철로 가야 된다라고 정해 놓는 겁니다.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서 똑같은 교통편을 사용해서 여기서 인천까지 빨리 가는 사람을 뭐 어떻게 한다 할 때 교통기관을 통제하는 거랑 같죠. 방침은 더 구체적이고, 방향은 누구든 동쪽 방향에 있는 인천만 잘 가면 된다, 이 식이죠. 인천에도 뭐 여러 가지 계양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된 거죠. 전략도 그런, 전략과 전술. 전략은 내가 어느 나라하고 싸워서 마치 이제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고도의 마지막 승리가 중요하죠. 전술은 그때 이 싸움, 그러니까 여기서 북한과 싸운다면 북한산 싸움, 그다음에 철원 싸움, 원산 싸움, 그게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하나 그 지형에 맞게 하는 것이 전술이고, 전략은 크게 봐서 그래 철원을 내주고 대신 금강산을 먼저 점령해서 그 다음에 평양을 포위하겠다. 그러니까 철원을 내주고 후퇴하는 척하고 이렇게 금강산 올라가서 평양을 점령해버린 것, 이런 것은 전술은 철원을 내주는 거, 지는 거. 그런데 이렇게 돌아서 평양을 차지해버린 거, 이렇게 되면 전술, 그 싸움, 작은 거 그때 움직이는 게 전술이고, 전략은 더 큰 범위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책략이고 그때 기술과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술적이냐 전략적이냐. 전략적인 사람은 양보도 잘하고 져주기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결국 성공한 사람은 양보하고 손해보고 봉사한 사람이 결국에 손해보더라. 뭐 이런 얘기가 전술적으로 노느냐 전략적으로 노느냐 이렇게 다르겠죠. 과제는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제를 이번에도 내주고 뭐 하는데, 이 문제, 어떤 직접 해결할 문제를 1, 2, 3 이렇게 과제 1, 과제 2, 과제 3 이렇게 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과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 그야말로 돈은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떤 사람이 하고 장소는 어디서 오고 뭐고, 이건 완전히 세세하게 정렬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논술로 보니까 본론입니다. 이런 것들은 서론이고, 그래서 이게 본론이어서 점수 박스는 세부 추진 계획에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강 이 뜻을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뜻을 혼돈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보고서가요, 비정형적이고 상황에 따라 막 움직이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성격이 직선적이잖아요. 연두 보고를 받는데, 매년 초면 각 부서에서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서로 저 장관이 잘 한다고 하려고 부하들을 동원해서 보고서를 서로 써왔어요. 근데 각양각색이요. 페이지 분량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야 이게 뭐나 전부 표준화 시켜가지고 보고서는 이렇게 쓴다 한 것을 만들어라. 비서실에다 명령을 내려서 앞으로는 보고서는 이렇게 하라, 기획은 이렇게 하라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앞으로 연두 기자회견할 때 각양각색으로 하지 말고 이 폼을 기본 폼으로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만든 게 보고서 잘 쓰는 방법, 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야 모든 부서가 어떻게 되나 하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지금까지 계속 그것이 헌법처럼 작용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고서의 기본 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획안을 쓰시오가 아니라 보고서를 쓰시오라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그 보고할 때 정책 보고서가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서를 쓰시오 해도 기획안을 작성하시오라고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획이 뭔가 할 때는 이게 마치 보고서의 바이블인 것처럼 이 문서를 보면 됩니다. 자료 2-2에 이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일일이 이것만 설명해도 1시간 걸리니까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자료를 보고 이걸 찾아서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보고서의 원조가 되어 있는데 그 원조는 여기에 내용이 목차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료에 실린 이 자료를 잘 읽어보고 숙지하면 매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보고서에는